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주몽의 아들 유리명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유리명왕, 주몽하고 이제 예씨 부인의 아들이죠. 이복 형제들로는 백제를 세운 온조하고 이제 형인 비류가 있죠. 자, 이 유리하고 이제 예씨 부인은 주몽이 이제 한창 이제 소선호하고 이제 연합정권을 세우면서 결혼을 하고 또 고구려를 건국하는 그때에 예씨하고 유리는 부여에서 살고 있었는데, 어느 날 하루는 유리가 이웃집에서 이제 뭐 독을 하나 깨요. 뭐 장난을 뭐 쳤겠죠. 실제로 이 유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 유리 명왕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런 걸 보면 좀 성격이 좀 활달하고 좀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었겠죠. 막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.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또 개구쟁이였을지 눈에 안 봐도 훤한데, 아무튼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 놀다가 이웃 사람의 이제 독을 깬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독 주인인 그 집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패드립을 날려요. 애비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한다.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어린 유리가 이제 크게 상실감이 이제 들었겠죠. 내가 도대체 아버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, 살아는 있는 것인가. 그러니까는 이걸 또 얼른 그냥 집에 가서 엄마인 예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즉, 어머니,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셨나요? 그렇게. 그러니까 이제 예시 부인이, 네 아버지는 워낙에 이제 대단한 분이셔가지고 이 부여가 너희 아버지를 받아주질 못했단다.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왕이 되셨단다. 이렇게 해서 뭐 고구려를 이제 뭐 건국하고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예시 부인이 유리한테 해줍니다.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예시 부인도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건 안 것 같아요. 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.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. 주몽이 사실 이게 집을 나가기 전에 증표를 어디다가 묻어놨다. 그게 무슨 팔각형,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, 그 왜 기둥 바닥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, 무슨 머릿돌 같은 거, 뭐 그런데 이제 밑에다가 이제 묻어놓고 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예시 부인이 이제 그거를 유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유리가 이제 그 위치를 열심히 이제 수색을 하죠. 그러면서 이제 유리가 조금 이제 나이를 먹죠.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증표인 칼을 찾아냅니다. 칼이 이제 두 동강이 나가지고 한쪽은 주몽이 가지고 갔고 나머지 한쪽을 묻어두고 간 거죠. 나중에 이제 찾아올 때 그 이제 부러진 칼을, 나머지 한쪽을 이제 증표로 이제 보여달라고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표를 찾은 유리가 예시 부인한테 그 증표를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시 부인도 이것이 맞구나 해서 이제 둘은 이제 부여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로 가려고 그러는데, 또 이게 좀 나이 지긋한 이제 홀어머니하고 유리 이렇게 단둘이 그 부여를 빠져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의 이제 새 친구들이 나옵니다. 뭐 주몽도 이제 도망갔을 때, 처음에 이제 부여에서 이제 도망 나왔을 때 오이하고 마리하고 협부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갔었죠. 이 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옥지, 구추, 도조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부여를 탈출합니다. 이렇게 해서 부여를 탈출하는데, 그런데 유리는 이제 뭐 별탈 없이 우발수를 그냥 통과를 한 것 같고, 뭐 딱히 뭐 주몽처럼 뭐 자라나 뭐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뭐 다리를 만들어줬다 이러는 기록은 없어요. 자, 아무튼 유리가 이렇게 부여를 빠져나가서 고구려로 갑니다. 그리고 마침 이제 소선호하고 이제 비류 온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이제 주몽을 찾아가요. 그래서 그 부러진 칼을, 증표를 딱 내밉니다. 그러니까 이 주몽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. 이 증표는 이거 내가 예전에 저기 예씨 부인한테 이게 찾아오라고 준 증표인데, 이거를 웬 얼굴도 모를 젊은 애가 이걸 갖고 왔네. 이걸 보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겠구나 이제 싶은 거지. 왜?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는 예씨 부인밖에 없으니까.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칼을 들고 찾아온 그 젊은 사람은 그 예씨 부인이 낳은 자기네 아들이라는 딱 결론이 나오는 거지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칼을 받아들고 이제 주몽이 유리를 자신의 아들로 이제 공표를 합니다. 당연하지, 자기 친아들이니까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은 비류하고 온조는 뭐가 돼? 싸이의 노래 한 구절처럼 나 완전히 세대서가 되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 비류가 이제 제일 장자죠. 그러니까는 비류가 이제 내심 그 고구려의 태자자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, 유리가 이렇게 그 뜬금없이 나와버리니까, 뜬금없이 이렇게 등판을 해버리니까 그 비류 입장에선 진짜 세된 거죠. 그리고 소선호도 이를 보다 못해서 결국 뭐 지들끼리 무슨 새 나라를 세우겠다, 그러고선 비류하고 온조하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이랑 함께 고구려 남쪽으로 그렇게 향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만목지국 근처에서 이제 나라를
이제 온조가 세우는데 그게 십제죠. 그리고 이게 비류는 또 미추홀이란 곳에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또 그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, 이게 보니까 이 그 비류가 이제 수도로 세운 이게 미추홀이 뭐 지금의 인천광역시 그쪽인데, 지금의 인천 그러니까 해안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물도 짜고 하니까는 농사가 제대로 안 될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비류가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온조한테로 이제 와서 그 두 나라가 이제 병합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십제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국가 백제가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온조가 이제 남하를 해서 백제를 세울 동안 이제 유리는 이제 주몽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어요. 이제 유리명왕이죠. 이 유리명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 비류국 송량의 딸을 왕으로 삼습니다. 그러니까 왕비로 삼죠. 근데 이 송비가 또 너무 일찍 죽어. 그러다 보니까는 유리왕이 또 외롭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천이라는 지방에서 화희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고, 또 한나라 출신의 치희를 또 그 부인으로 둡니다. 그러니까는 졸지에 부인이 2명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자가 이제 맨날 이제 싸우는 거지. 맨날 이제 서로를 질투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못 견딘 치희가 고향으로 돌아간답시고 이제 뛰쳐나갑니다. 그러니까는 유리왕 입장에서는 사실 화희보다 치희가 더 이뻤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치희를 잡으려고 얼른 이제 치희를 이제 쫓아나간 거지. 그런데 결국 이제 치희를 잡지 못하고 치희를 그냥 보내줘요. 이제 그렇게 이제 환궁을 하면서 그 꾀꼬리 부부 한 쌍을 이제 보았나 보지.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가 다 유명한, 모두 알다시피 하는 그 황조가입니다.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. 외로운 이내 몸은 누이와 함께 돌아갈고. 딱 이거죠. 황조가로 이제 마음을 달래는데, 그런데 마침 이 유리왕한테는 또 아들이 셋이 있어요. 이제 첫째가 이제 도절이고, 둘째가 해명,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무율인데, 자, 그렇게 해서 유리에게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. 도절, 해명, 무율. 그런데 이 유리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식들한테 참 이게 가혹한 왕이에요. 이때도 이게 부여의 대수왕이 고구려를 엄청 괴롭힙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대수왕이 그 유리한테 너의 나라를 이제 못 믿겠으니까 너희 이제 태자를 이제 볼모로 데려가겠다,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나봐요. 그런데 이 도절이 난 무섭다고 안 간다고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대소왕이 크게 분노를 했다,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, 자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도절은 일찍 죽고 태자 자리가 해명한테로 넘어가는데, 이 도절이 심약했다면 이 해명은 이게 너무 또 그 성격이 강해. 뭐 그래가지고 뭐 너무 강하면은 이제 그 부러진다고, 고구려 주변에 이제 황룡국이라는 이제 국가가 있어요. 이제 그 왕이 아주 잘난 체를 하려고 이제 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, 뭐 당연히 뭐 엄청 튼튼하고 엄청 강한 활이었겠죠. 뭐 잘난 체 하려고 이제 보낸 거니만큼. 그런데 이 해명이 거기 그 이제 의도를 눈치를 까면서 이제 크게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활을 냅다 그냥 부러뜨려 버려요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용력을 좀 과시하기도 한 건데, 자 봐라, 너희가 자랑하는 이 활을 내가 맨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렸다. 고구려가 이 정도다. 그러니까 깝치지 마라.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제 해명의 의도 같은데, 근데 이 유리왕의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이게 뭘 믿고 이렇게 나대나. 아직 고구려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외교적 뭐 분쟁을 일으키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, 그러다 보니까 이 해명한테 아버지인 임금이, 유리왕이 자결을 명합니다. 아니 무슨 영조랑 사도세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아무튼 해명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 기록에 보면은 해명이 창을 어디다가 이제 거꾸로 세워두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냅다 달리면서 그 창 위로 뭐 점프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 창에 찔려갖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,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명이 자살을 하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태자가 된 사람은 무율입니다. 자, 무율. 사실 이 무율이 뭐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나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그 세종 호위무사 역으로 나왔던 그 무사무율 아시죠? 그 무사무율 이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이 태자무율입니다. 유리왕의 태자무율. 그런데 이 유리왕이 한편으로는 그 또 정벌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. 그 장군 그 부분노라고, 왜 그 주몽 시절부터 있었던 그 장군을 이제 불러다 놓고 선비족을 정벌할 그 작전을 함께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분노가 한 계책을 내놓아 가지고, 부분노가 이제 그 계책을 용인을 받아서 그대로 선비족을 쳐서 크게 이겨요. 그렇게 해서 선비족을 정벌을 했었고, 그런데 그 외에는 뭐 부여한테 깨지고 뭐 그랬죠. 그런데 또 부여한테 늘상 깨지기만 한 것도 아니고, 한 번은 이제 부여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그 대승을 거둔 일이 있었는데, 이게 또 무율 태자가 또 어릴 때 일이에요. 이 무율이 어릴 때 대소왕이
이제 침략을 해서 이제 고구려를 약탈을 하려고 이제 쳐들어왔는데, 이거를 부분노하고 어린 무율이 그 계책을 써가지고 이 대소왕의 침략을 격퇴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리왕에게는 또 그 아들이 사실 도절하고 해명하고 무율하고 그 밖에도 뭐 제사라는 아들이 있고 그 여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여진이 한 번은 저기 물가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그만 익사를 해버렸네.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여진이 유리왕이 엄청 총애하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해요. 꼭 태자나 세자가 아니더라도 뭐 그 총애하는 아들은 각 왕들마다 뭐 한 명씩 있었죠.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그 영흥대군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을 상당히 총애했다고 하고,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뭐 아들 바보이긴 한데 양녕대군, 효령대군뿐만 아니라 이제 충녕대군은 이제 똑똑해서 좋아하고,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녕대군이라고 있었는데 걔는 그냥 막내니까 그러니까는 특별히 더 귀여워했다고 해요. 뭐 14살에 뭐 그거 천연두인가 그런 거 걸려갖고 죽었긴 했는데, 아무튼 뭐 잡설이 길었고, 아무튼 이 여진을 이렇게 익사로 잃고 난 다음에 이 유리왕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위독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결국 유리왕은 재위 37년 만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, 그 다음에 그 아들 태자 무휴리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,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슬슬 이제 국력이 부여를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이 대소왕도 이때까지도 계속 이제 고구려를 이제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 대무신왕 때가 되어서야, 그것도 자연사도 아니고 전장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. 어느 왕 때? 바로 이 무율이 고구려 태왕이 된 대무신왕 때. 자,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은 이 대무신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뿅.